자, 한번 이 번호는 1688에 2000번 여지껏 해왔던 겁니다. 선거인단 신청해주세요. 우리 지도부가 한번 하실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민주통합당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3년 전 오늘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보에 너무나 많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 과연 우리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에 말하시던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12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명복을 빕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분단 국가에서 남북 문제를 가장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을 선언한 5.24 대북제재 조치 2년째 되는데 5.24 조치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북미대화와 육자회담에서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100%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가 곧 민생이고 법인 시대입니다. 남북이 앞장서서 평화를 만들어갈 때가 되고 그 첫 단추가 이명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철회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를 철회를 촉구하면서 분단 국가에서 유일하게 군사 독재자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건만은 이명박 대통령만이 악화의 길로 간 대통령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5.24 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약속한 개성 공간에 기숙사를 지어줌으로써 새로운 일거를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우리 민주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들어갑니다. 사실 어제 광주 전남까지
정책당원을 포함한 A원의 참여는 3.5%에 불과한 투표지만은 그 흥행 대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민주통합당의 경선 결과에 가슴을 조이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한나라당의 벽돌공단, 박근혜표 벽돌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불과 3.5%가 투표에 임했지만은 이렇게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는 것은 그만큼 역동성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통합당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또 도덕성 있는 전당대회를 치루어서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지도부를 선보임으로써 12월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완전 국민경선제를 걸고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또 정개특위에서 이러한 것을 논의한 바 있었지만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이 참여를 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거듭 요구를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 주장하면서도 겨우 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고. 이렇게 1인 정당과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비교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민희 의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직도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사장과 문제 노영과 제이씨가 오성 지역의 아파트 세 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성 신도시에서 최고로 꼽힌다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두 사람이 산 시점은 2007년 말이라고 합니다. 오송 지역에 있는 부동산 경제업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제이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전세를 놓았는데요. 이 전세 관리도 두 사람이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총 합쳐서 8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 제이씨가 두 채 다 구입하려고 했다가 한 채를 이제 김재철 사장 명의로 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같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제이씨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면 이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김재철 사장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철 사장이 존재감이 크지도 않은 모용가 제이씨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미 MBC 노조가 한 바 있는데요. 그 20억 원이 혹시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것이 아닌가.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진과 방통위에 대해서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저희가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그 방통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언론특위 김재은 위원장과 몇 분 의원들과 함께, 당선자들과 함께 방문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 수장께서는 방송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언론사 파업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는 이항구 원내대표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거는 주재기관으로서의 관리 감독 수호를 방송 독립성으로 막으려는 얄팍한 술재기 뿐입니다. 국민은 앵무새 방통위원장, 앵무새 방송문화진흥원장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은 즉시 MBC를 철저하게 감사해서 김재철 사장의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방통위원장은 MBC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김재철 사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MBC를 망치고 국가를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오늘 즉시 물러나 주십시오. 제가 추가해서 김재철 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노조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요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김재철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차례입니다. 엄연한 배임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재철 사장을 구속하고 그 전에 김재철 사장과 정모 씨의 출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온갖 특혜로 MBC 돈 20억 원을 가지고 정모 씨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이러한 개인적 비리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지 방통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자세를 보면은 얼마나 이 정부가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언론사의 파업을 정치 파업 하면서 마치 건대 동네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 장악에 대한 음모를 버리고 김재철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은 김재철 사장과 정모 씨를 출국 금지해서 배임 그리고 공급 유형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고영호 의원님의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고로 서민들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부호선 요금 인상 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2004년 부호선 민간 투자 실시 협약 당시 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 투자법을 위반한 결정이었고 이는 최소 운임 미보장 그리고 운임 자율권을 보장받는 부호선 측에서는 절대 유리하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했던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상할 만큼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지하철은 1,050만 서울 시민 중 500만 이상이 사용하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교통수단인데 이러한 서민들에게 불편한 결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답해 주셔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